새 정부에 바라는 경기 인천 지역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광명 시민에너지협동조합 맹소영 이사장 경기총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름이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광명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2019년에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 20명이 한 2천만 원의 출자금으로 창립한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6년 차에 올해는 접어들었는데요. 2025년에는 400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이 전체 이제 자본금, 출자금 한 2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자본금으로 성장한 그런 광명시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광명시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광명시에서 제공한 공공유휴부지에 시민햇빛 발전소를 이 시민들이 이제 모금한 그런 비용으로 발전소로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립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그런 전기에 대한 수익금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 환원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품앗이 활동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활동의 총집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활동한 모습들 사진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얼마나 성과를 얻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9년에 창립한 저희 조합은 현재까지 6개의 시민햇빛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0kW급의 발전소를 운영을 하면서 연간 생산되는 발전량을 따져보면은 770MW시 정도의 발전량이 되는데요.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4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 가구에 그 한 달 동안에 소비하는 전력이 한 300에서 350kW시 정도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1년 동안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가구 200가구가 이 햇빛 발전으로 생산된 그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약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340톤에 해당되는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과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이 시민햇빛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제공을 광명시에서 민간 협업으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햇빛 발전소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을 주기로 봤지만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20년에서는 최대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한데 이 부지를 광명시 관내 공공 그 유휴 부지를 저렴한 시가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 임대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거의 30년, 2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명시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부서 간의 통합을 위해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을 하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자인 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사실 작은 지방 정부에서 민간 협치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기는 했지만 예산 부족이라든지 부지의 어떤 한정성 그리고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대응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국가적인 부서 간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분산된 구조로는 통합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기후 예산이라든지 감축 성과라든지 산업 전환이나 기후 복지 등과 같은 통합적인 조정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기구가 신설이 돼야 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직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직속 형태로 좀 유지를 하고 국가 정책의 중심을 탄소 중립과 또 기후 정의로 명확히 이끌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좀 부딪히기는 했지만 광명시의 기후 에너지 정책이 좀 국가의 어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그 틀을 만드는데 좀 로드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기후 위기 극복 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새 정부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비전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비단 자연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은 과거에 이제 환경부의 몫으로 많이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정부 전체의 전략적인 과제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경제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안보, 기후 위기 앞에서는 모두 다 좀 재정립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를 경제 전략과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뭐 불평등이나 전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쪼록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후 위기 대응의 최전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기후 위기에 대응, 진짜 대한민국으로 좀 앞서가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사장님이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맹소영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